일단 송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여러분들 수능 공부할 때나 문학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고생시키는 정철의 가사작품이죠. 자, 그런데 이 가사작품 유배가사의 분류에 놓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배지에서 지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유배에서 풀려나서 고향에서 은거할 때 지은 작품이라서 결국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유배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유배가사고, 그리고 가사작품들 관동별곡 같은 데 보시면 마지막 글자 수가 3, 5, 4, 3의 율격에 가까이 가게 되면 전격가사라고 놓거든. 그런데 송민곡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3, 5, 4, 3을 지키지는 않았을 거야. 위에 보고 한번 마지막 줄 한번 볼까? 3, 6, 4, 3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각신님 해서 세 글자, 다리야, 카니와 6, 구잔비나 4, 되소서 3이잖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3, 5, 4, 3의 틀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다. 특히나 첫 음절을 3음절로 맞췄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전격가사로 넣어주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송민곡. 자, 굉장히 중요한 작품에 들어갑니다. 자,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비평을 했는데 정철의 작품을 말이야 동방의 이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동방 하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을 일컫는 거야. 자, 이소 하게 되면 자국어의 묘사가 탁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간단하게 생각해서 문제에 나왔을 때 동방의 이소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송미인곡, 삼위인곡, 그리고 관동별곡까지를 일컫는 말인데, 이 칭찬은 우리말 구사가 탁월하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소가 우리나라 작품은 아니겠지만, 자, 거기에서 자국어 구사가 뛰어남 이렇게 나오거든. 되겠죠? 송미인곡이 거기에 대표작으로 손꼽혀 있단 말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말 구사가 탁월한 송민곡이다 하나 놓고, 자, 송민곡도 있고 뭐 같은 거 삼인곡도 있고, 같은 건 아니지만 삼인곡 다음 속편이 송민곡이야. 자, 그런데 자, 그러다 보니까 송민곡이라고 안 하고 구민곡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삼인곡을 전민곡, 송민곡을 우민곡이라고 얘기도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삼인곡과 비교했을 때 송민곡은 어떤 특징이 있는데 대화체 전개 방식이다. 자, 보통은 강려와 을려로 놓아가지고 먼저 말하는 게 강려, 나중에 말하는 게 을려인데 학교에서 제시카 티파니라고 했다고? 자, 근데 강려가 제시카니? 어쨌든 모르겠다만 강려는 여기에서 보조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을려가 중심 인물이 되고, 자, 그래서 인물이 어느 부분이 누구의 말인가 구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뭐 가사작품 본율 뭐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3사조 혹은 4사조의 자수율을 띠는, 3사조, 4사조의 연속체를 가집니다. 자수율을. 됐죠? 자, 그리고 당연히 4음보가 되겠지. 3사조 혹은 4사조의 4음보. 자, 그러면 이 정도만 보고 바로 들어갑시다. 자, 처음에 시작하는데 강력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자. 강력의 말부터 출발합니다. 대가는 저각시, 저기가는 저각시, 본뜻도 안겨이고, 어디서 본뜻도 하구나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다가 천상배곡경을 어찌하여 미별하고, 자, 천상배곡경, 배곡경에다가 네모치자. 자, 배곡경이라 그러면 이게 옥황상제의 배걸, 궁궐입니다. 그런데 그 배곡경을 어찌하여 미별하고, 미별에다가 세모치자. 자, 그런데 이 배곡경이 임금이 있는 곳으로 모아서 대궐로 놓는다면 그 대궐과 이별하게 됐다라는 얘기는 유배를 왔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천상배곡경에다가 대궐이라고 쓰시고 옥황상제의 궁전이지만 임금이 계신 대궐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하면 이별하게 되고 해나 저은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자, 임금을 보러 가시는 중인 겁니다. 어쨌든 강녀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을려의 말이 나올 텐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할 거란 말이지. 어디 가니? 그러니까 임금 보러 갑니다. 임금이 그리워서 가까이 볼 수 있는 대로 찾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이제. 자, 볼게요. 어와 내여이고 미안합니다. 이 첫 줄에서 감녀의 말에서 이것도 체크하고 가자. 원래 감녀의 말에 의하면 을려라는 애는 천상에 있던 배곡경에 있던 사람인가봐. 그런데 지금 이것과 이별하고 인간 세계에 와 있는 상황이야. 유배를 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 말이야. 이게 하늘에 있다가 이 을려 주인공은 내려온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있다가 죄지어서 쫓겨난 이야기 적강 모티프라고 얘기하죠. 적강 모티프. 자, 그래서 화자는 배곡경에 있던 선녀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임금님은 배곡경에 살던 달에 있는 옥황상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어와 내여이고 을려의 답부터 보도록 합시다. 내여이고 너로구나. 방금을 얘기하고 있네.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보. 이내 사설, 사정, 이야기 좀 들어보시오. 내 얼굴과 이 거동이, 내 얼굴, 옛날에 모습이죠. 형체 전체. 내 모습과 이 거동이, 이 행동이 님 괴양즉 한가마는 님의 사랑을 받음직, 괴다가 사랑하다잖아. 님의 사랑을 받음직 하겠느냐마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님 사랑 못 받을 만한 사람인데, 자, 어딘지 날 보시고 웬일인지 날 보시더니 내로다 여기실세. 너로구나 여겨주심으로. 자, 그래서 나는 옆에다가 쓸까? 어딘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겨주심으로 옆에다가 예상치 못한 사랑이라고 씁시다. 예상치 못한 사랑 여겨주심으로 나도 님을 믿어서, 임금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어. 군뜻이 다른 생각이 혹은 다른 뜻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님이 날 사랑해주니까 내가 바랄 것도 더 없고 완벽했기 때문에 딴 생각 전혀 없었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아양과 교태를 어자라이 하뒀던지 어지러이 울었던지, 즉 내가 예상치 못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님한테 아양과 교태를 너무 오버해서 떨었던 거야. 어지럽게 너무 심하게 재롱을 떨었던 거지. 뿌잉뿌잉까지 해가면서 말이야. 그랬더니 반기시던 낯빛이, 반가워해주시던 얼굴빛이 예전과 어찌 달라지셨는가. 즉 내가 너무 오버해서 님이 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앉아 해여하니, 일어나 앉아 해여하니, 헤아려 보니, 생각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뇌같이 쌓였으니 산처럼 쌓였답니다. 당연히 과장법이겠지? 그래서 하늘이라 원망하겠으며 어찌 하늘이라 원망할 수 있겠으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다른 사람에게서 허물을 구할 수 있겠는가? 다 내 탓이란 얘기야. 하늘 원망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서 허물을 찾지도 못하는 다 내 탓입니다. 자, 여기에서 네 글자로 얘기하면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누구에게서도 잘못을 구할 수 없다. 수원, 수구가 되는 부분이죠. 다 내 탓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화자는 어쨌든 자책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그 다음
서로 훑어보니, 서로 풀어 다시 한번 해니, 헤아려보니, 생각해보니까 조물의 탓이로다. 야, 누구도 원망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조물주의 탓이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건 표면적으로는 조물주 원망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되겠죠? 이건 다 내 운명 탓이로구나 하면서 을려가 자꾸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자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줄 끼어들듯이 강녀가 글란 생각 마오 옆에다가 강녀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녀의 위로. 그렇게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오. 너 지금 너무 찌질해.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줄 계속 보니까 이제 다시 을려의 말이야. 맺힌 일이 있어이다. 마음속에 맺혀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님을 모시고 있어. 님 누구라는 칩시다. 임금이잖아. 임금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잘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자, 물처럼 연약한 얼굴, 몸 전체를 했잖아. 물처럼 연약한 몸이 이렇게 되는 거야. 물처럼 연약했던 몸이 편하실 적 몇 날이나 있었단 말인가. 그럼 님이 말이야, 몸이 별로 안 좋았나봐. 약간 병약했나봐. 자, 그래서 님에 대한 염려가 쫙 시작돼. 춘한 고열엔 이른봄의 추위, 춘한, 고열, 여름의 더위 이렇게 돼. 이른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이것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어찌 지내고 계시고, 추일 동천은 가을과 겨울의 날씨는 뉘라서 모셨는가, 누가 임금 곁에서 모시고 계신가. 즉 내가 옆에 없으니까 이게 다 걱정되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 다음 죽조반 조성 외는, 자, 죽조반 하게 되면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이 죽조반입니다. 그래서 에피타이저쯤 되는 거죠, 요즘 개념으로. 죽조반과 조석, 아침과 저녁에 먹는 외 하게 되면 진지야, 궁중용어입니다. 외는 진지보다 더 높여서 외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침 저녁의 식사는 예와 같이, 예전과 같이 계시는가, 드시는가, 내가 있을 때처럼 예전처럼 잘 드시는가, 기나긴 밤에 자면 또 어찌 자시는고, 어찌 주무시고 계신지 하면서 계속해서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다음, 자, 님다의 소식,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려나 알자하니, 자, 그래서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지 알고자 하는데,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거의 지나갔도다. 즉 님의 소식을 듣지도 못한 채 오늘 거의 끝나간단 말이야. 내일이나 사람 올까? 님 소식 전해줄 사람이 오겠는가? 뭐 확실치도 않고 막막하기만 한 거지. 그 다음, 그래서 내 마음 둘 데 없다. 야, 그러면 님 소식을 알지 못해서 내 마음을 가만히 두지를 못합니다. 불안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내면인 거지. 마음을 가만히 둔다라는 게 안정인 거고, 마음을 둘 수가 없으니까 불안, 방황, 혼란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고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말인가, 가자는 말인가. 즉 가만히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마음을 한번 달래보려고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분위기 전환상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작건이 일건이 하면서 높은 외에 올라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처음에 높은 외에다가 내모쳐보자. 자, 멀리 있는 임금님 한번 바라보려고 산 위에 가서 그리움의 공간으로, 자, 높은 산에 올라가봤는데 구름 세모는 카니와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 세모는 무사일고, 안개 세모는 대체 또 무슨 일이란 말인가. 자, 그럼 산 위에서 임금 계신 곳을 보려고 산 위에 올라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막고 있어서 임금 계신 곳을 못 봤다는 얘기야. 그러면 임금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구름과 안개잖아. 그래서 이 구름과 안개는 간신을 의미한다. 장애이자 간신을 의미한다. 됐죠? 임금과 나 사이에 장애물, 간신되들. 다음,
산천이 어둡더니 산과 내가 모두 어두우니까 1월 동그라미를 어찌 보겠으며 고전문학에서 하늘에 있는 반짝이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대부분 다 임금이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이렇게 구름과 안개로 어두워서 임금님을 어찌 보겠으며 지척도 모르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도 지척, 아주 가까운 거리도 뭐라거든 모르는데 천리 물결을 어찌 바라보겠는가. 못 본다는 얘기지. 천리는 당연히 심리적 거리감에 대한 표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리를 또 어찌 바라보겠는가. 차라리 물가 내모로 가서 백길이나 보고자 하니, 자, 외에서, 산에서 임금 계신 곳을 못 봐서 그 대신 지금 물가로 가서 백길을 보려고 합니다. 임금한테 가는 길. 그런데 여기도 가봤더니 바람 세모야, 물결 세모야, 어둥정된 결이고 어지럽게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바람 부는 물결 때문에, 바람에 있는 물결 때문에 백길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것 역시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간신이자 장애물이 되겠지. 자, 소재가 이렇게 돼서 간신을 의미할 수 있는 시어가 총 4가지가 돼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객관식 보기 4개 만들어져 있으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바람과 물결이 어지럽게 되어버렸구나. 그 다음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있는 거. 야, 빈 배에다가 내모치자. 자, 지금 말이야, 이 간신배들 내지는 장애물들 때문에 나는 결국 임금 계신 쪽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 사공 없는 빈 배만 텅 걸려있는 모습을 묘사했을 때였나? 이건 왜 그랬을까? 당연히 텅 비어있으니까 이걸 형상화한 겁니다. 화자의 공허한 내면을 형상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 배처럼 내 마음도 텅 빈 것 같아요. 그리고 형상화했다. 됐죠? 다음, 빈 배만 걸렸는가. 그래서 강천에 혼자 서서, 강가에 혼자 서서 진은혜를 보고보니 진은혜 쓸쓸한 분위기 만들어내네. 님 당의 소식이,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 결이고 더욱 멀게만 느껴지는구나. 그 다음 모처 찬자리에 초가지 처마 아래 차가운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한밤중에 돌아왔답니다. 이제 자, 산도 갔다가 물가도 갔다가 한밤중에 돌아왔어. 한밤중에 돌아오니 반벽 청등은 벽에 걸려있는, 벽 반쯤에 걸려있는 푸른 등이야. 이 반벽 청등은 누구를 위하여 밝는 거, 누구를 위해 밝게 빛나고 있단 말인가. 자, 반벽 청등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까?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라고 하나 써보자. 왜 반벽 청등과 화자의 처지는 동일한데, 자, 지금 말이야, 반벽 청등, 벽에 걸려있는 푸른 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화자는 지금 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산에 갔다가 물가에 갔다가 집 밖에 있었단 말이야. 즉 얘가 굳이 불을 밝히면서 켜져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 즉 쓸모가 없었던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얘가 밝게 빛나고 있지. 즉 이거는 임금과 함께하지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와 같은 거지. 쓸모없어. 그래서 동일한 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청등도 켜져 있을 필요 없었고 나 역시 임금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으니까. 다음, 반벽 청등은 대체 누구를 위해 밝고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가자니니. 자, 오르며 내리며, 즉 산을 오르며 내리며 했었고 해 뜨며 가자니니 헤매며 다녔더니 물가를 헤매며 다녔던 거겠지. 자, 이렇게 힘들게 다녔더니 적은던 역시나요. 잠시만에 역진하여 힘이 다하여 여러분들처럼 건강 달리기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잠시만에 힘이 빠져서 풋잠을 잠깐 들었던 거야. 이들 다고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풋잠을 잠깐 든단 말이지. 그런데 정성이 지극했는지 꿈에서 님을 보게 되었는데 님에다가
간절한 바람이 통해서인지 꿈에서 님을 보게 될 때, 자, 그런데 꿈에 님 동그라미를 보았는데 옷 같았던 몸이 옷같이 아름다웠던 모습이 반이나마 늙었어요. 반 넘게 늙어버렸구나. 거기다 쓰도록 합시다. 안타까움이네. 꿈에서 뵌 님이 예전에 옥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지금 반 넘어 늙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마음에 먹은 말씀, 마음속으로 먹고 있던 말, 임금님 뵙고 싶었어요, 잘 지냈어요, 이런 말을 슬카장, 실컷 삭자하니, 사뢰고자 하니, 즉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눈물이 바로 났으니 말씀인들 어이했겠으며, 눈물이 먼저 바로 흘러서 말씀을 어찌 드렸겠으며, 그 다음에 정을 못다 하여, 정든 말을 못다 했는데 목조차 매여하니. 야, 그래서 눈물이 먼저 나고 그 다음 목이 매여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말, 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 하나도 못했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오견된 개성에다가 제목, 방정 맞은 닭 울음소리입니다. 방정 맞은 닭 울음소리가 잠은 어찌 또 깨우던가. 그래서 이 오견된 개성은 장애물이 되는 거죠. 내가 님한테 한마디도 다 못했는데 날 깨워버렸어. 자, 그 다음 해석가 보도록 할게. 그리고 났더니 이제 깨버려서 한마디도 못한 뒤에 허사보다 헛일이로구나. 이 님이 또 어딜 갔단 말일까. 네 결에 일어앉아, 창결에 혹은 꿈결에 일어나서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별표 쳐보도록 합시다. 어여쁘다, 옛날에 불쌍하다의 의미였잖아. 불쌍한 그림자가 날 좇을 뿐이로다, 날 따라올 뿐이로다. 자, 그러면 그림자가 불쌍한 그림자인지 배고픈 그림자인지 행복한 그림자인지 화자의 생각인 거잖아. 그래서 어여쁜 그림자에다가 감정이 불쌍하다라는 감정이 투영되어 있는 거지. 다음, 이 불쌍한 그림자는 날 따라올 뿐이로구나. 그래서 차라리 시어디어, 자, 시어디어 하게 되면 사라지다. 근데 사람이 사라지는 거니까 의역하게 되면 죽어서가 되는 거야. 됐지? 차라리 죽어가지고 나궐 동그라미나 되어서 님 계신 창문 아래 번듯이 환하게 비추리라 라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죽어서 나궐, 떨어지는 달빛이 되겠다. 을리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야, 내가 죽어서 나벌이가 되어서 임금 창문 안에 그냥 환하게 비추어주고 싶대. 그랬더니 마지막에 갑자기 가만히 있던 감녀가 한마디 끼어듭니다. 각신님, 다리약하니와 다른커녕 구장비 동그라미나 되소서. 구장비 동그라미가 되랍니다. 죽고 난 뒤에 어쨌든 죽은 비가 되래. 죽은 비? 구신 비가 되래. 자, 보자. 일단 이 소재들은 둘 다 죽고 나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임금과 함께 하지 못해. 즉, 살아서는 내 소망이 실현 안 되니까 죽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려는 태도, 기본적으로 둘 다 비장미와 연관되어 있는 소재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하고 싶어. 변함없는 마음, 일편단심과 연관되어 있는 소재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 사람이 끝이 아니야. 죽고 난 뒤에 다시 나벌이 될 수도 있고 구준비가 될 수도 있고 윤회사상도 들어가 있다. 됐죠? 그런데 이 나벌과 구준비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지금 감녀가 나벌 말고 구준비가 되라 라는 거거든. 자, 어떤 차이가 있나 보게 되면 나벌은 빛이란 말이야. 그래서 님 옷에 이렇게 비치다가 님이 눈부셔 이래가지고 그냥 슥슥슥 돌아 누우면 그냥 피할 수 있어. 즉 나벌은 일시적인 소재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는 말이야, 임금이 한번 낮았어. 그럼 비를 피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잖아. 상대적으로 나벌에 비해서 지속적이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많이 접촉하게 된다면 이건 신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닿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자, 그래서 태도로 따지게 된다 그러면 나걸이라고 하는 게 소극적인 태도로 님에게 가려고 하는 거라면 구준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나걸에 비해서 적극적 태도로 님에게 다가서는 모습이다 라는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야. 자, 또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는 말이야. 자, 나걸이나 구준비나 어쨌든 이 두 개가 구준비 같은 경우 나걸에 비해서 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물이잖아. 즉 눈물의 이미지도 영상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효과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눈물의 이미지까지. 그죠? 그래서 반응의 정서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굳이 또 따진다면 비와 나벌의 공통점, 둘 다 떨어지는 하강의 이미지라도 공통점으로 넣을 수는 있겠죠? 그죠? 하강의 이미지까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인과 함께하지 못하는 여성 환자가 죽어서라도 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밝히는 가사작품. 자, 마지막 글자 수 혹시나 다시 3643으로 끝났지만 기본적으로 3543의 틀을 지키고자 하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정격 가사, 즉 율격이 정해져 있는 가사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뭐지? 나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몰라. 음모율, 사음보다 3, 4조, 4, 4조의 자수율이다 생각하시고, 간신을 의미하는 소재 4개. 그치?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이거 4개를 꼭 묶어서 보도록 하시고, 자, 장애물로서의 역할까지 추가하게 되면 오디언된 개성도 같이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은 묶을 때 인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라는 물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간신을 의미하는 4개를 묶고 개성은 따로 그냥 장애물, 방해자 이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객관식 성질에 같이 넣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4개만 묶어두시고 뭐 기능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니까 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강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끌력 체크하시는 것까지 끝.